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2024년 특별 기획으로 총선 출마자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출마했는지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오픈 스튜디오 천안 아산 편을 통해서 누가 적임자인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석 국민의힘 아산갑 예비후보를 모셨는데요. 출연 순서는 사전 접수순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예비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후보님에 대한 조사를 좀 몇 가지 해왔는데 혹시 네.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이따가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산이 고향이시고요. 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사법무정책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제19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흠 지사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센 충남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예, 맞죠 여기까지는? 순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예. 내역은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3년 4개월간 공직에서 일관되게 국가의 정책과 미래를 위해서 헌신을 다해온 사람입니다. 운이 좋아서 지금 민선 8기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충남의 50년, 100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다시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으면서 아산만 배후에 23만 3천 개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 관련되는 4차 산업 및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거주 및 주거 환경, 교육, 문화, 교통 등 전반적인 시스템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난 2월 7일 날 비전 선포식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고려 말부터 저희 가문이 아산에 이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33년 열을 사실상 저희 부모님은 아산에 계셨지만 국내외와 지방을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아산을 새로 바라보는 아산은 지난 20여 년간 너무 정체되고 쇠락하는 아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변방이 거의 한계가 천안 즈음이라면 사실상의 수도권의 이제 이 한계점, 임계선상에 있는 우리 아산은 40만의 도시에 걸맞지 않는 완전히 구도심으로 전락을 하고 코로나의 여파가 더 컸지만은 아산, 온양, 도구, 온천은 다 쇠락해서 그야말로 시설 장비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과 경제권 등은 너무나도 정말 쇠락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공직을 통해서 늘 배가 고팠는데 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늘 도전하고 변화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 우리 아산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아산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인적 자원, 수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이 도시의 모습이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참 많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에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고, 아산의 측면에 보면 이념과 인기주의에 영합한 그러한 무책임한 세력들에게 아산의 미래, 충남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미래로 도전하고 비상하는 그런 계기에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중앙부처 고위 관료까지 지내셨고 끝내는 장관까지 역임을 네. 하셨습니다. 그만큼 뭐 이것만 그러니까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과든 정책이든 이것만큼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거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거만하거나 오만할 수 있지만은 굳이 하나를 든다면 네. 여수 엑스포에 대하여 제가 인연이 많습니다. 2007년도 11월 27일 날 여수 엑스포를 프랑스 파리에서 유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유치할 때 그 1년은 저희 전 부처에서 나온 20여 명 가까운 각 부처의 대표들이 와서 1년간 유치를 함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 당시에는 제가 여수 엑스포 유치위원회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김재철 지금 이제 동원그룹 명예회장님 그분이 이제 위원장이시고 이 현대기아의 이 정몽구 회장님께서 고문을 하셨는데 저희 혼연일체가 돼서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공교롭게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부처가 쪼개지고 주무부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해양수산부와 그러니까 해양 쪽과 건설교통부가 합쳐서 국토해양부로 돼가지고 여수에 제가 뭐 특별한 인연이 없지만 국가 주무부처에 담당했던 최고 책임자로서 여수에 들어가는 모든 인프라, 전철서부터 각종 도로 그 내부의 모든 인프라를 지원을 하고 또 마침 2012년에는 기회가 되어서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여수에 그냥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여수 명예 시민도 되고 지금까지도 사후 활용에 대해서 좀 관여를 쭉 해왔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여수와의 인연은 그리고 여수의 역사 일에 가장 큰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제가 깊이 관여했고 저의 생각과 비전이 또 약간 어우러진 측면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에 충남도의 해양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민선 8기 김태흠 충남지사도 환항해권 경제권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전직 장관으로서 충남도의 해양 정책 이렇게 가야 된다. 조언 좀 해주시죠. 과거의 충남은 바다를 잘 모르는 충청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차관 하던 시기에 그 당시서부터 충청도가 옛날 있었던 허베이 스피리트 네. 사고 이후에 바다에 갑자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이 주관돼서 다양한 정책을 충청도에 사실은 이제 보상 차원과 위로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충청도가 바다에 갑자기 해양, 해운, 항만, 수산 모든 해양 정책까지 하면서 바다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그 당시 안희정 지사였습니다만은 해양 건도라고 해양을 통해서 충청도를 다시 일으킨다는 차원의 정책을 펴고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의 다양한 수산과 해양 환경, 해양 개발 그리고 해운 항만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 김태흠 새로운 민선 8기 체제에서 김태흠 브랜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입니다. 이 평택 당진항과 그 배후에 있는 이 아까 말씀드린 8개 지자체가 연계되어 있는데 충청도가 4개 지자체고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고 여기에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4차 산업과 기업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모두가 주목해야 되고 이건 충청남도를 넘어서 우리 수도권 및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결정적인 키워드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우리 충청도는 우리 과거의 해양 건도에 이어서 지금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 충청도가 국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중심에 있을 수 있다. 특히 아산은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한중 터널과 한일 터널까지 미래에 걸쳐서 그 꿈을 절대 버리지 말고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 충청도의 미래의 모습은 사뭇 우리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는 이런 절실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조금 이런 것들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또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한 말씀 해주시죠. 말하기가 사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오랜 30년 이상의 국정을 참여를 해왔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2번에 걸쳐서 약 4년여간 3년 7개월여간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은 항상 개혁과 혁신을 외치잖아요. 개혁과 혁신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인기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표도 잃고 상당한 이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혁과 혁신을 안 하고 현실 정치에만 안주하고 인기 영합주의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포퓰리즘은 어느 정도 표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라는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좋아하느냐는 이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주위의 참모들이 이 현장의 목소리, 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의 큰 경제 정책만 해도 크게 두 개의 정책이 있던 것처럼 IMF 이전에 산업 정책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금융 정책이었거든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배려를 해서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일반 사회의 복지, 보건 분야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무적이고 홍보적이고 시민단체적인 그런 종합적인 시각을 갖는 날카로운 해안과 판단을 가지고 국정을 꾸려나가야 모든 시민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나라는 늘 위험하고 공감대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김영석 국민의힘 아산갑 예비후보를 만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굿모닝 충청 오픈 스튜디오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듭니다. 예비후보님 뭐 뽑기 잘하셨나요? 제가 뽑기에는 좀 실력이 없었던 그러시군요.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에 전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질문지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총 3개를 뽑아서 절 주시는데 먼저 네. 하나를 뽑아주시면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뽑아주시죠. 네. 저는 운명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언론 또는 언론인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제가 옛날 노무현 정부 때 네네네. 이 기획 홍보관을 했어요. 그게 대변인 역할이었는데 그때 기자실 말뚝 기억나시죠? 예. 그때 제가 청와대 있을 때도 그랬고 대변인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언론은 어차피 정부의 편이 아닌 거다. 어느 나라를 통하거나 항상 비판적이고 냉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언론을 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언론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를 시키고 국민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꼭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영국 대사관에 3년간 근무할 때 영국의 명문 언론들은 기사 하나하나에 철학이 담겨 있고 완결성이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있는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을 보고 어디로 가겠느냐 하면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이제 너무 데스크의 눈치만 보지 말고 오직 자기의 철학을 담아서 경륜을 담아서 한 편의 완성된 작품을 매 기사 짧은 컷이든 긴
아티클이든 뭐든지 그 자기 자신의 혼을 담아서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아이고 약간 긴장도 되시죠, 그죠? 기대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 이거는 뭐 노멀한 질문이니까요. 나의 정치적 롤 모델, 뭐 꼭 정치적인 아니어도 좋습니다. 롤 모델은 누구이다? 네, 예. 너무 예. 어렵고요. 저희 롤 모델은 네. 이순신 장군님이세요. 그러시군요. 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님은 저희 아산의 영면에 계시기도 그러시죠. 하지만 옛날 남산 아래 건천동에서 태어나서 10대에 12세에서 18세로 추정합니다만은 아산에서 이 청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국정에 참여 이제 나라 일을 보시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걸었던 그 궤적에서의 정신 그리고 리더십은 현대의 행정학이나 경영학에서 나타난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서번트 리더십 내지는 굿투 그레이트라는 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에서 나오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제5의 리더십에 가까운 굉장히 특이한 리더십입니다. 겸손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면서도 소통이 잘 되고 과감하고 조직원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리더십인데 제가 현대 정치인 중에서 한둘 뽑으면 제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의 영원한 롤 모델은 이순신 장군님이십니다. 예, 그러시군요. 뭐 아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럼 자부심도 있으신 거예요. 아산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의 예, 영웅이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 중에선 정말 너무하다 싶은 사람도 있다. 네. 저 많이 각오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네네네. 어떤 분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딱 받아가지고 침을 탁 뱉어서 명함을 예. 땅에 버리고 발로 밟는 사람이 있대요. 그 정도까지 합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비슷한 분도 봤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 뭐냐면 1948년에 남북한이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래요. 우리 이념적 갈등은 심했습니다. 그것이 6.25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의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우리 경제 발전과 이 성장의 단계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참여민주주의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과 이런 거는 있었지만 이념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었는데 근 6년 내지 7년 전부터는 나라를 이념과 세대와 그리고 지역으로 인해서 편가르기를 작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철저하게 편가르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저의 고향인 아산은 불과 벌써 이제 38만 원부터 40만 원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나의 고향이고 사랑하는 고장이고 또 형제 자매고 친인척이고 선후배였거든요. 한 달에 걸르면 전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명함을 주면 예의를 갖춰서 받고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는 순간부터 아예 옷을 입은 거 보고 안 받겠다거나 거부를 하거나 심지어 모욕을 하는 그런 걸 보고 왜 나의 고향 아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까지 편가르기가 심해졌는가. 저는 그것이 이념과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통합을 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걱정이다. 이제야말로 그러한 제 유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같은 형제고 같은 고향의 분들로서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고 찍을 때 다시 다르게 찍든 간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유권자들께 꼭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솔직 토크 도입 취지에 맞게 아주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또 하겠습니다. 남았나요? 네, 아직 남았습니다. 그 아산갑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산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산 갑은 또 여전히 발전이 덜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후보님 보실 때 이런 과제가 있고 이것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소 이렇게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아산 갑은 주로 옛날의 온양 1, 2, 3, 4, 5, 6동에다가 신창도고 선장이거든요. 9개 행정구역입니다. 아산 을 지역에 탕정 배방이 있어서 주요한 산업과 기업들이 있어서 새로운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로 외지에서 오거나 주요 대기업이나 그 협력 기업들에 온 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것이 거의 되었고, 이 온양 1, 2, 3, 4, 5, 6동과 신창도고 선장 지역은 이제 구도심화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변화 없이 온천마저 쇠락하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현대 이 기아 자동차만 해도 1995년에서 1996년부터 이제 이 가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에 있는 분들 삼성과 LG나 이런 쪽에 근무하거나 협력사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정주하고 또 이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서 MZ 세대가 또 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교육의 문이 되어서 아이들을 키울 만한 괜찮은 특성화된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좀 되고 또 보육 및 육아 환경, 그다음에 문화 당들 모두가 성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완전히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젊은이들이 빨리 수혈을 해야 되는 미래의 새로운 청년 농업인 2세 및 후계 농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팜이나 스포츠 시설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충분한 블루프린트가 없어서 그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첫째, 세계의 온천을 엮는 궁중 온천 치유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삽교호와 곡교천을 잇는 지역에 내수면 마리나 거점 단지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아산에 있는 이 모든 온양 행궁을 다시 복원한다는 등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명수 국회의원이 원래는 오선 도전에 하셔야 될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어쨌든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명수 의원님의 지지를 좀 이끌어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명수 의원님께서는 지난 16년에 걸쳐서 정말로 훌륭한 성품, 성실하고 아주 확실한 의정 활동, 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아산 시민들이 자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선량이셨습니다.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용단을 내려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이렇게 불출마를 하시고 제가 새로운 후보가 되었는데 이명수 의원님과 함께 그분의 정신과 태도를 이어받아서 우리 아산의 모든 유권자들과 함께 원팀이 되어서 이제 아산의 새로운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고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좀 다소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상대 후보가 있습니다. 네. 아산감에는 민주당의 복귀양 예비 후보가 지금 출마한 상태인데요. 복귀양 예비 후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저보다 젊고요. 예. 생긴 것도 복스럽게 잘생기시고 또 TV 토론도 자주 나와서 언변도 참 좋으셔요. 네. 국회의원도 한번 했다가 조금 중간에 낙마를 하시고 아산시장도 2번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20여 년에 걸친 아산을 변화시키는 데에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조금은 현실 정치 그리고 조금은 포퓰리즘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떨지 몰라도 아무튼 아산이 크게 변화하는 데에는
좀 더 따스하게 다가간 시장일지언정 아산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뭐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국회 진출에 성공하신다면 어떤 쪽의 의정 활동에 집중하시겠다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민들 많이 만나보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각종 특권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 저출산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서 이번에 주형환 장관이 상근 부위원장도 됐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모두가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개조를 하고 그것을 오히려 디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아산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우리 이 아산이 GTX-C가 연장이 확정이 됐잖아요. 각종 그런 문제나 또는 경찰병원 분원을 적정 병상을 신속하게 착공도 하고 병상을 확보도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제가 충남에 있는 모든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관련되는 상임위원들 그리고 국회 특히 행안위나 이 기재위나 예결위 등에 관련되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나라가 우리 특히 충남과 아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태흠 지사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지역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 또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헌신을 해야지 언제까지 싸움이나 하고 언제까지 이념 다툼이나 하고 언제까지 그런 악의 다툼을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피로도는 정말 심각하니까 이제 정말 국회가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아주 뭐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뭐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끝으로 아산 시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 이제 언제까지 현실 정치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내로남불 형태의 그러한 작은 정치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산에도 새로운 큰 정치가 내려야 하고 아산이 쇠락하고 정체된 그러한 아산을 이제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 비상하듯이 아산도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함께 전격적으로 베이밸리에서 불어오는 곡교천의 기적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아산의 새로운 미래를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지금까지 김영석 국민의힘 아산갑 예비후보를 모시고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산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나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충청 오픈 스튜디오 선한 아산 편은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뭐 사실 영상에서는 저와 예비 후보는 두 분만 나오지만 이 공간에는 우리 한강이남 최고의 사진 기자 최원상 충남본부장이 계시고요. 그리고 노준희 기자 겸 작가님 계시고요. 영상팀에 김진영 PD 그리고 김재현 기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기사를 쓰고 계신 이종현 기자, 박준혁 기자가 함께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굿모닝 충청 가성비가 최고인 굿모닝 충청 총선 후보자 광고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 김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